다음 달 초 21대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누구보다 떨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왔던 사모펀드 사태 판매사들인 금융권 CEO들인데요. 이번 정무위 국감에서는 금융 CEO들의 줄 소환이 예상이 됐는데 어찌 된 일인지 올해 정무위 위원들은 모두 부르지 말자라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국감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던 펀드 피해자들의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금융팀 정순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 달 7일부터 이제 국감이 시작이 되게 되죠. 올해 워낙 이 펀드 사태가 크게 터졌었고요. 아직 피해 회복이 잘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국감장에 나올 금융 CEO들이 과연 뭐라고 해명을 할 것인가 이에 대한 관심이 상당했는데 CEO를 안 부르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네, 누가 뭐래도 이번 정무위 국감의 핫 이슈는 바로 이 펀드 사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라인부터 디스커버리, 옵티머스까지 연이어서 터졌던 이 펀드 사태와 관련해서 책임과 원인에 대한 질타가 이번 국감장에서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국감장에서도 DLF 사태와 관련해서 이 금융권 CEO들이 국감장에 불려 나와서 관련 해명을 내놓는 그런 풍경이 연출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올해도 역시 금융사 CEO들의 국감장 행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온 바가 있었는데요. 워낙 사모펀드 사태 이슈가 올해 금융권을 뒤흔들었던 데다가 또 올해는 이 그동안 경제인들의 국감 출석을 원칙으로 삼았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바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감이 다가오자 웬일인지 이 정무위 이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금융권 CEO들은 부르지 말자라는 그런 기류가 흐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시국의 비대면 원칙에도 위배가 되는 데다가 매년 반복되는 CEO들을 불러서 망신 주기 관행을 좀 이번엔 근절해보자라는 차원이라고 합니다. 올해 국감장에서는 금융사 CEO보다는 의무 출석 대상인 금감원장과 금융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쩌면 올해 정무위 국감은 흥행에 실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질의가 금융당국에 집중된다라고 해도 사실 불안전 판매나 차고 판매를 했던 판매사들이 국감을 비껴나간다. 쉽게 납득이 잘 가지 않은데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칫 이번 정무위 국감은 CEO들은 빠진 채 네. 실무진들이 국감장에 나와서 관련 해명을 대신 내놓는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매년 국감 시기만 되면 이 대기업 CEO들이 해외 출장을 핑계로 해서 해외로 도피성 외유를 떠나곤 했었는데 하지만 올해는 이 코로나 때문에 해외 출국 자체가 원칙적으로 원천 봉쇄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감장에서 금융사 CEO들의 펀드 사태에 대한 해명과 그리고 대책들을 직접 이부를 통해서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온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정무위 국회의원들이 직접 먼저 나서서 이들을 부르지 않겠다라고 나선 건데요. 정무위 의원들의 입장은 어떤지 그동안 펀드 사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왔던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코로나가 심각한 상태에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는데 국감장에서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다른 의원님들이 이제 증인 신청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공간적인 문제도 있고 또 기업인 같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꾸 이제 부르면 이 코로나19로 경영적인 문제는 이런 게 힘드신 부분도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같이 힘을 합쳐서 뭐 국난을 극복해보자는 의미로 이제 따로 증인 신청보다는 따로따로 이제 좀 만나서 뭐 자료 요구나 아니면 정보 수집을 통해 가지고 이제 국감을 준비하시려고 정책적인 면에서 이제 준비하시다 보니까 이번에는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국감에 소환 예정인 증인이 무단으로 사실 출석을 하지 않으면 국회법으로 처벌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아예 국회의원들이 부르질 않는다라고 하니까 김 빠진 국감이 되지 않을까 안타깝기도 합니다. 사실 가장 이제 화가 나는 분들은 펀드 피해자분들 아닐까 싶은데요. 이분들 반응 어떻습니까? 네, 이 기업은행이 판매했던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먼저 나서서 이 장하원 디스커버리 펀드 자산운용사 대표와 또 그리고 피해자 한 명을 정무위 국감에 출석시켜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 디스커버리 펀드 대책에는 그동안 기업은행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집회에 나선 바가 있었는데요. 펀드 사태와 관련된 금융 CEO들의 이 국감 출석을 위해서 다른 그 사모펀드 피해자들과도 적극 연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디스커버리 펀드뿐만이 아니라 라임 그리고 독일 헤리티지,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등 이 다른 대부분의 사모펀드 피해자들과 함께 연대를 해서 전국 사모펀드 사기 피해 공동대책위원회를 조직을 했는데요. 이번 국감장을 사모펀드 피해를 양산시킨 정부와 국회는 물론 그리고 금융 CEO들에게 무한 책임을 묻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묻는 분수령으로 삼겠다라는 것이 이들의 이번 계획입니다. 특히 이들은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 대신증권 양홍석 사장, 그리고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사 장하원 대표, 또 한국투자증권 김남구 회장, 하나은행 지성규 행장, 신한금투 조용병 회장, 또 신한은행 진옥동 행장, 우리금융 송태승 회장을 모두 국감장에 불러라라고 요구를 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네, 국회가 미원적이다 보니 피해자들이 직접 국감에 개입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피해자들의 요구가 이번 국감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의문이 남습니다. 정승현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방금 전 정순영 기자와 함께 펀드 피해자들이 모여 사모펀드 공대위가 결성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비대면 국감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사모펀드 피해자분들의 입장을 직접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사모펀드 반갑습니다. 사태 해결이 워낙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피해자분들이 직접 모이셨어요. 대부분의 펀드 예. 종목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먼저 이번 정무위 국감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EO 망신 주기를 지향하겠다, 코로나로 비대면으로 하겠다, 의원들이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다고 하는데 공대회 측에서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코로나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을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사모펀드 피해자들은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사모펀드 때문에 억울해서 분노가 나서 죽겠다고 합니다. 근데 피해자는 있는데 국회가 가해자인 판매사 책임자들을 부르지 않는다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예, 국회가 망신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한 5조 6천억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고 60, 70대 노인들이 한 절반 이상 되는데 목숨 같은 돈 잃어버리고 잠 못 자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금융사 대표들이 그리고 누가 잘못했는지 국회가 따져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잘못한 사람들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국회가 오히려 금융사 대표들을 보호하겠다라는 것들은 말이 안 되고요. 피해자들은 오히려 금융사 대표들 뺨이라도 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 펀드 사태와 연관된 이 금융 CEO들을 다 국감장에 세워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데 일단은 금융당국의 펀드 사태 질의가 일단 집중될 걸로 좀 보입니다. 꼭 CEO들이 출석해야 하는 이유 뭐라고 보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그 피해자들은요, 우리가 네. 원해서 가입한 게 아니라 은행하고 증권사에게 속았다고 얘기합니다. 자산운용사가 구멍가게 하든지 알긴 하겠습니까? 평소에 믿고 있었던 거대 은행, 내노라는 증권사들을 믿고서 거래했는데 이 사람들이 원금 손실 없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가장 위험한 상품을 거짓말 동원해서 팔았고요. 이게 여윳돈들이 아니십니다. 평생 모아서 아껴놓은 돈이고요. 은퇴자금, 아파트 중도자금, 급하게 써야 할 사업자금이고요. 설비 투자금 이런 피 같은 돈인데 6개월만 맡겨두시면 된다고 가입해놓고 아직까지 돌려주지도 않고 이렇게 사기쳤는데 어떻게 이렇게 제대로 설명도 안 해주고 이제 와서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금융사 대표들을 부르지 않는단 말입니까?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국민들 앞에서 충분히 따져보고 사과하고 대책을 만들려고 국회가 국민들을 대신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동안 이 거대 금융사들을 상대로 굉장히 외로운 싸움을 좀 이어가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국감 출석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사실 좀 작아 보여요. 만약에 이렇게 국감이 진행이 되게 된다면 공대위 측에서는 좀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이신가요? 지금 오늘도 신한금투 앞에서 피해자분들이 연대해서 집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기자회견을 좀 한다든가 해서 그날 근감이라든가 이럴 때 기자회견하고 어차피 저희들은 돈 잃고 집 잃어버리면 사생결단 내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끝까지 싸운다. 국회든 청와대든 각 금융사 앞에 가서도 두고 보자. 끝까지 싸워서 영업에 지장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돈 찾아오겠다라는 각오로 네. 국가 연대해서요 집회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 푼 네. 두 푼 모아둔 피 같은 금액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펀드 사태 피해자분들이 모여서 만든 이 사모펀드 공동대책위원회 입장 들어봤고요. 모쪼록 좀 좋은 결과 있을 수 있기를 저희도 같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펀드 판매 책임자들이 빠진 이번 국감. 시민단체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번에는 시민단체 쪽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기 금융정의연대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금융정의연대 김득입니다. 네, 국감장에서 중요 사안이 아닌 경우에 사실 보여주기식으로 CEO들을 불러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유도하는 관행에 대한 비판은 기존에도 좀 있기는 했습니다. 이번 펀드 사태와 관련돼서도 CEO 망신 주기를 지향하겠다라는 원칙, 금융당국에만 집중하겠다라는 이런 정무위 위원들의 입장,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그러면 국회가 네. 망신주기 국감을 했다는 걸 자인하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얼굴에 침 뱉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불러야 될 정인들은 저는 핵심적인 정인들은 불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네. 오늘 뉴스 보도에 보니까 백종원 사장, 심지어 펭수도 정인으로 부르겠다고 하는데 이게 비대면을 가지고 이유를 해서 CEO는 빼고 실무진만 부른다면 그러면 실무진은 사실은 코로나에 노출돼 있는 게 똑같이 노출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CEO를 빼고 실무진을 부르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국감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간다면 맹탕, 면죄부 국감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최소한 아시다시피 대신정권 같은 경우에는 판매했던 센터장이 구속돼 있고 신한금투도 본부장이 구속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나 신한금투, 대신정권은 개인의 일탈로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꼬리 자르기를 국감 역시 정인해서 CEO는 빼준다면 동일하게 CEO들이 시그널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래서 앞서 피해자님들이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제대로 지금 배상이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 업무상 배임이라는 이 칼날 뒤에 숨어서 제대로 된 대책이 안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국회가 국감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던 금융당국의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맞는 듯하긴 합니다. 하지만 직접 판매했던 금융사의 책임자가 빠진다는 것,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게 공대위의 입장인데요. CEO는 빠지고 실무진이 해명하는 국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양새가 좀 될 것 같은데 펀드 책임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아니 근데 그 펀드 책임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식으로 맹탕 국회가 된다면 네. 그냥 그 국정감사가 그냥 지나가는 프로그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CEO는 지금 외국 출장도 못 가지 않습니까? 코로나 그죠. 때문에 도망갈 수도 없는데 부르면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의껏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CEO를 면죄부를 줘서 안 나오게 하다면 지금 아마 화장실에서 다 웃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네네. 하나가 이제 금감원을 상대로는 제대로 물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네. 한다면. 왜냐하면 이 사모펀드 사태 저는 원죄는 금융위에 있다고 봅니다. 2015년도 금융위가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줘가지고 차포 다 떼고 심지어 진입, 설립, 운영, 판매 등에 대해서 다 규제가 완화되었고 네. 금액도 5억에서 1억으로 낮추다 보니까 많은 개인들이 중산층들이 이게 뭐 한금알을 낳는 고의처럼 생각하다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독약으로 돌아온 상태거든요. 그죠. 저도 피해자들 만나보면 하소연을 하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는데 이 책임의 근본적 책임은 금융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2015년도에 회의 자료를 보면 5억을 낮추는 걸 금융위가 반대를 했는데 나중에 시행령 개정할 때 슬그머니 1억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왜 그때 했는 책임을 이번 국감에서 좀 따져 물어 적는다면 그나마 반쪽짜리 점수는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책임 소지를 좀 확실하게 따져 물어봐야 한다라는 입장이신데요. 마지막으로 이번 국감이 김 빠진 국감이 되지 않기 위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국감장에 금융 CEO들이 만약에 출석을 하게 된다면 정무위 위원들이 이것만큼은 정말 꼭 물어봐야 한다. 그리고 CEO들에게 이런 이야기는 꼭 들어야 한다. 어떤 답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작년에 DLF 사태 때 하명주 부회장님이 오셨을 때 네. 국회의원님이 질의했던 질문인데요. 네. 이런 수익률 좋은 상품, 안전한 상품에 대해서 CEO가 가입했는지 정말 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안전하고 수익률 좋다고 하면서 고객들에게 그것도 우수 고객들
VIP 고객들에게 판매를 했는데 네. 정말 물어봤는데 작년에는 함영주 행장님 같은 경우에는 가입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역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뭐하냐면 자신들은 비이자 수익 창출을 위해서 사모펀드 상품을 찍어내듯이 팔았는데 네. 이 파는 데 대해서 본인들은 가입하지 않은 것은 이중성이 밝혀질 것 같아서 꼭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네. 두 번째, 비이자 수익이 왜 그렇게 목을 매달았는지 저는 이걸 꼭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해 구조에 대해서 정말 업무상 방해 때문에 지금 나온 방안이 최선인지, 이게 이제 지금 나온 방안도 다 따로따로 국밥이거든요. 신한거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본부장이 구속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신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손실금액의 30%를 선지급하겠다고 했고요. 라임 같은 경우에 은행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51%,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 펀드 같은 경우에는 51%. 그런데 똑같은 디스커버리 펀드인데 IBK 정권은 30%, 40%. 이렇게 다 들쑥날쑥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네. 이게 이제 숨겨진 목들은 뭐냐면 업무상 배임 때문에 못한다라는 것들이었는데 저희들은 업무상 배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말 업무상 배임인지 이런 질문을 통해서 피해 구제에 먼저 나설 수 있도록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판매사들은 자기들도 속았다는 클레임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복덕방도 물건을 중개할 때 이게 불량인지 아닌지 등기가 있는지 아닌지 물이 새는지 아닌지 가서 보고 그 책임들이 과실을 따지고 있는데 네. 판매사 CEO들은 자신들은 아무 책임 없고 특히 자신들은 또 보고받은 바 없다라고 전적 불가문 검사에서도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말 책임이 없는지 이런 걸 꼭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피해자분들이 정말 얼마나 답답한 심정이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대기 대표님과 함께 이번 정무위 국감에 관해서 다뤄질 펀드 사태의 방향성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 비대면 원칙 꼭 지켜줘야겠죠. 국회라고 해서 예외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책임자는 빠지고 실무진들로만 채워진 국감에서 과연 얼마나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질 수 있을까요? 매일 거리에 나오는 농성을 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국회는 물론이고요. 금융사 CEO들도 한 번쯤은 귀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겠습니다.